예, 안녕하세요. 많은 교직원 여러분들이 이제 방학을 보내고 계실 것 같습니다. 휴가를 보내고 계실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요. 아무쪼록 즐겁게 방학과 휴가를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오늘 찍을 동영상 주제는 교직원 공제를 왜 하지 않는가에 대해서 제 생각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교직원의 재테크, 노후 자금 마련으로 장기저축급여를 하고 계시고, 이 장기저축급여를 오래 했을 때 굉장히 큰 이익을 얻는다고 알고 계십니다. 저도 물론 그렇게 생각했었고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그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저는 장기저축급여를 3만 원으로 최소로 줄이고 이제 다른 그 금융상품으로 이제 갈아타고 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왜 이렇게 장기저축급여를 한번 좀 생각하면 좋은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장기저축급여는 지금 3.8%의 이제 이율로 오랫동안 여러 그 손님들이 급여에서 빠져나가면은 거기서 자동적으로 복리로 계산되면서 그게 그 교직원 여러분들의 노후 자금으로 이제 쌓이게 되는데요. 교직원공제 홈페이지에 오면은 최고로 넣었을 때 90만 원을 30년으로 넣으면은 총 원금이 3억 2,400만 원이 되고 여기서 붙는 부가금이 2억 7,208만 원 정도로 나와가지고 학교를 받을 수 있는 돈이 5억 9천만 원, 약 6억 정도로 나옵니다. 내가 퇴직할 때 이렇게 6억이나 받을 수 있다니 정말 좋구나라고 이제 생각할 수가 있는데 여기서 하나 더 생각해 볼 거는 수익률입니다. 30년 동안 3억 2,400만 원에서 2억 7,200만 원 정도의 수익이 나왔으면은 수익률이 따지면은 84%입니다. 수익률만 따지면은 굉장히 높은 수치인데요. 여기서 하나 더 생각해 볼 게 뭐냐면은 바로 그 투자한 시간을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투자한 시간이 30년입니다. 자그마한 지 30년인데 30년 동안 84%의 수익이 난 겁니다. 그러면 이거를 계산해 보면은 연 2.8%의 수익이 난 걸로 볼 수 있는데 요즘 같은 시대에 여러분들도 다 아시겠지만 물가가 5%, 6% 오른다고 하는데 사실상 1년당 2.8%의 수익으로 30년 동안 투자했다고 하는 것은 이거는 이득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손실을 봤다고 볼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내가 6억 받네 이렇게만 보시면 안 되고요. 내가 3억이라는 돈을 넣었는데 84%의 이익률을 30년 동안 가져간다는 내용으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게 결코 좋은 내용이라고 볼 수가 없을 거라고 이제 저는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교직원 공제 자체가 내 돈을 교직원 공제에 맡기면은 교직원 공제가 그 돈을 다른 데에 투자를 해서 불려서 이익을 얻고 그 이익의 일부분을 이제 나에게 돌려주는 시스템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는데요.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가 내 돈 10만 원을 다른 교직원과 함께 누군가에게 맡깁니다. 그러면 그 누군가는 그 교직원들 만약 10명이라면 100만 원이 되겠죠. 100만 원 가지고 딴 데 투자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투자한 돈 갖고 수익이 많이 나겠죠. 그렇죠? 그럼 수익이 많이 난 거 가지고 그 수익 일부분만 나에게 돌려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나는 어떻게 보면은 내 돈과 시간을 그 교직원 공제가 내 돈과 시간을 레버리지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나는 내 수익을 오로지 교직원 공제에게 의존하고 맡길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교직원 공제도 어떻게 보면 하나의 사업이기 때문에 절대로 기준 금리보다 이상으로 돈을 주지 않습니다. 지금 기준금리가 올려서 3.74에서 3.8% 올랐는데요. 예를 들어서 몇 년 전에는 이게 5%인 적도 있었어요. 근데 이 5%인 거를 고정금리로 계속 주는 게 아니라 변동금리입니다. 그래서 이 5%를 계속 주는 게 아니라 지금처럼 3%로 줄 수가 있다는 거고 앞으로 저금리가 또 된다면은 지금 3.8%더 줄 수가 있고 이 우리가 받는 금액은 교직원 공제에서 제시한 것보다 훨씬 더 적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투자를 하고 노후자금을 마련하실 때 마냥 이 숫자랑 고직원 공제에서 말하는 것만 믿고 있으면은 안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저는 생각한 게 뭐냐면은 그럼 내가 직접 투자를 해보자. 내가 직접 투자를 해서 10%, 20% 수익을 얻는다면은 3% 수익 얻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이익을 제가 얻는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제가 공부하면서 얻는 지식들이라든지 그 투자 경험은 제가 딴 데서 겪을 수 없는 엄청난 그 경험을 저에게 또 안겨다 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교직원 공제 대신 어떤 투자처에다가 투자하고 있냐? 연금저축을 개설해서 연금저축에다가 이제
돈을 불입을 하고 있는데요. 이 연금저축의 장점은 뭐냐면은 나라에서 이 연금을 이제 그 활성화하는 취지로 세액공제를 합니다. 세액공제를 해주는데 연봉 5,5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16.5%를 세액공제를 해주고 연봉 5천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13.2%의 세금을 세액공제를 해줍니다. 그러면 이건 뭘 의미하냐면요. 여기다가 돈을 넣는 즉시 1년 동안 13.2% 혹은 15.6%의 수익을 국가에서 보장을 해준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교직원공제는 3.8%죠, 그렇죠? 근데 이거는 13.2%의 수익을 일단 먹고 들어가는 겁니다. 왜냐하면 국가에서 세액공제 해주니까요. 그리고 이 연금저축을 개설해서 미국 지수 추종하는 S&P 500에 투자를 한다고 가정을 해보면은 미국 S&P 500의 지난 10년간 평균 그 수익률이 14%에 육박을 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을 때 교직원 공제는 30년간 90만 원 넣었을 때 2.8%라고 했죠. 거의 5배가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직원 공제의 또 장점이 이 장기저축급여를 연금식으로 받을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연금저축도 이렇게 똑같이 할 수 있는데 수익률이 지금 5배가 차이가 나면은 1억 2천만 원을 예를 들어서 내가 10년 동안 받는다고 하면은 1년에 1,200만 원이고 한 달에 100만 원이 되죠. 그렇죠? 나는 100만 원을 받을 때 똑같이 1억 2천만 원을 투자한 다른 사람, S&P 투자한 다른 사람은 나보다 5배 넘게 500만 원을 받는다는 얘기가 돼요. 노후자금이 100만 원과 500만 원이면은 정말로 그게 차이가 엄청난 차이죠. 그렇죠? 그런 결과가 지금 초래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14%의 수익에다가 13.2% 아까 제가 얘기했던 세액공제액을 더하면은 1년 수익이 27%가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건 무조건이 아니라 여태까지 평균적인 수치를 얘기하는 거고요. 최근 장에 앉았을 때는 또 이제 떨어졌죠. 그렇죠? 그거는 감수를 하셔야 되는 문제예요. 하지만 내가 이 3.8%의 수익률을 포기했을 때 얻을 수 있는 수익률은 지금 20%가 넘는 걸로 봤을 때는 이거는 가만히 앉아서 그냥 이렇게 교직원 공제가 편하다고 내 월급에서 떼가지고 알아서 지금 운영을 해준다고 있기에는 너무나 차이가 큰 금액이라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해요. 그래가지고 저는 교직원 공제에서 넣었던 일정 금액을 여기서 이제 3만 원만 줄이고 그 남은 금액을 연금저축으로 가져와서 미국 지수에 추종하는 그런 ETF에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모르는 선생님들이 되게 많으세요. 그래서 연금저축 하는 분도 별로 없고 연금저축 아는 분도 없고 그냥 내 월급에서 떼가니까 내가 매수할 필요도 없고 신경 안 써도 되니까 무조건 3.8% 보장해 주니까 그냥 내 돈 90만 원, 내 돈 60만 원 무조건 교직원 공제에 투자해야지 이런 분들이 엄청 많으세요. 근데 편하고 좋은 거는 내가 얻는 건 별로 없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해서 얻을 수 있는 수익률은 얼마다? 3.8%. 그리고 이거를 연수익률 환산하면은 2.8%인지 나오는데 어떻게 보면 굉장히 안 좋은 수익률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 내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물론 선택을 하는 문제입니다. 내가 수익률은 3.8%로 적지만 편하고 안정적으로 투자를 해서 내가 그냥 쭉 가겠다. 그러면은 교직원 공제를 선택해서 하시면 되고요. 저처럼 난 이 수익률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 이거 가지고 나는 부족하다고 생각한다. 내가 다른 사람한테 맡기지 않고 내가 직접 투자자가 되어서 내가 직접 투자를 하고 더 많은 성과를 이뤄내겠다. 라고 하시면은 연금저축을 선택하셔가지고 다시 투자를 하셔가지고 더 많은 이익을 얻으시는 방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공무원 연금이 이제 많이 그 개편이 되면서 공무원 연금이 준다고 해요. 그래서 더욱더 이제 장기 저축 급여의 이제 중요성이 더 클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장기 저축 급여는 또 장점이 그 연금처럼 또 나눠서 받을 수 있다고 했죠. 그렇죠? 근데 이 장기 저축 급여가 이렇게 수익률이 낮다면 과연 우리의 노후의 그 생활 대책이 될 수 있는지 이거를 다시 한번 좀 생각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장기저축급여가 내 노후를 책임질 수 있는 힘들 것 같다. 이런 결론이 들어가지고 저는 한국교직원공제의 장기저축급여 대신 연금저축으로 갈아타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제 의견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 아무쪼록 현명한 투자하시기 바라시고요. 오늘 영상은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